안녕하세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김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1976년 신안해저문화재를 비롯하여 호남 지역의 문화유산 수집을 시작으로 1978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43년간 발굴조사 100여 건, 국보와 보물 등 14만여 점의 소장품을 보존 관리, 지역문화 전시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국립광주박물관 이수미 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안해저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해서 네. 도자문화관을 설립한다 그래요. 네. 그런데 최근에 310억을 확보했다. 네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도자기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전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도자문화관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박물관 경내에 저희가 설립을 하고요. 규모는 한 2,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그 안에는 전시실, 수장고, 교육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아시아 도자문화실이고 네네. 도자문화관은 별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별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말에 그 도자문화관을 건립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시아 도자문화실에 있는 이 유물이 모두 다 도자관으로 가서 전시가 될 것이고요. 더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안해저문화재가 한 17,000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모든 것을 좀 전량 관람객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신안순 유물. 네. 일반 시청자들은 신안순 유물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신안순 유물에 대한 어떤 그 역사나 가치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여기서 보이는 도자기가 다 신안해저문화재 도자기들인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1975년에 신안의 증도에서 한 어부가 바닷속에서 도자기를 건져 올렸는데 그것이 계기로 돼서 본격적인 발굴을 하게 되죠. 그래서 76년부터 발굴을 해서 그 와중에 78년에 저희 박물관이 개관을 했는데 저희 박물관이 설립되게 된 배경이 바로 신안해저문화재였어요. 근데 이 신안해저문화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그 경원항에서 출발한 무역선입니다. 1323년에 출항을 했는데요. 그 안에는 중국의 전역에서 가장 좋은 도자기들을 선적을 해서 그걸 실어서 최종의 목적지는 일본의 하카다 항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침몰을 했죠. 이것을 보시면은 당대 중국의 다양한 도자기들의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도자기 중에는 고려청자도 7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문화의 교류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재죠.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하셨습니까? 1323년이고요. 우리 한국으로 하면 우리는 고려시대. 그다음에 중국은 원나라 시대고요. 일본은 가마쿠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대, 고려, 가마쿠라 시대 사람들이 향유했던 문화생활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차 문화,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문화, 그 다음에 이제 꽃꽂이하는 꽃 문화, 그렇게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어떤 것을 향유했는지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예. 신안선 출항 700주년?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신안 문화재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부분이 이제 중국 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유물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본격적인 주목을 못 받았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박물관적인 입장에서는 국적을 떠나서 이렇게 수준 높은 문화재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외국에서 모두 다 보고 싶어하는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좋은 기회가 1323년 출항했기 때문에 7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저희가 어떤 계기로 삼았죠. 그래서 그 기회를 삼은 후에 아주 기쁘게도 도자문화관을 저희가 짓게 되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게 되었고 2만 점에 가까운 유물이 전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거점. 네. 그 이전에는 뭐 실크로드 이런 네. 말도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의 도자기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그다음에 유럽의 도자기 역사까지 아우르면서 서로 어떻게 교류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라는 것은 광주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라는 문화 의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도 서로 연동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도자문화의 거점이라고 저희가 목표를 세웠죠. 똑같은 도자기여도 차별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여주에도 도자기 엑스포가 예, 있고 예. 이천, 네. 경기도에도 네. 뭐 큰 도자기 박물관이 네. 있다고 하고 네. 광주 도자기 문화관의 차별성이 뭐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도 그쪽에 있는 도자기의 그 주류는 백자입니다. 조선시대 백자. 광주박물관은 청자죠. 청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 지역이 특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강진의 청자 도요지는 정말 세계적인 곳이거든요. 그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도 뭐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인근의 부안의 고려청자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무등산의 충여동 묘지가 있죠. 거기가 분청사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청자에서 백자로 가는 과도기의 분청사기 문화, 그것도 굉장히 우리 박물관이 다뤄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도자기 종류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광주는 예. 청자. 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예. 메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돼야죠. 당연히 될 수 있고요. 본 프로그램은 네.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을 여쭤봤더니 네. 관장님께서 분류를 유물관리, 연구조사, 네. 그다음에 전시, 네. 교육 네. 이런 인력으로 나누셨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네. 유물관리 인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어떤 유물관리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물 관리를 할 때 가장 적정한 환경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은 서화를 비롯한 지류, 그 다음에 토기와 도자기의 도토류, 그 다음에 금속류, 그 다음에 목재류, 뭐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거에 맞는 조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예. 1년에 6,000점이나 지금 박물관에 새로운 유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네. 저는 좀 놀랐는데요. 네. 그렇게 많은 유물이 1년 안에 들어옵니까? 네. 주로 어떤 유물이 들어오나요?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서 많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굴을 했을 때 보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박물관에 귀속을 시키는 거죠. 많은 유물이 편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구조사 인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연구조사를 박물관에서 어떤 분류가 있나요? 분류는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그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고고학이라는 것의 방법론은 일단 발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던 선사시대의 발굴을 통해서 나온 문화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상, 문화상을 복원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고고학이고요. 선사고고학, 역사고고학이 분류가 되고 두 가지를 하여튼 석사 이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박물관에 들어와요. 그리고 미술사라 함은 서화, 도자기, 금속공예, 목칠공예, 불교 미술 그런 것들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미술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은 일반 문헌사를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박물관에서 공부하는 역사학도들은 실제로 물건으로서의 역사학 자료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고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은 뭐 관찰이랄까, 그 다음에 문서, 책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물건을 가공이 된 2차 자료를 본 게 아니라 1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선호하죠. 고고학, 네. 미술사학, 네. 역사학. 네. 여기서 약간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박물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미술사에 있어서는 전통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다음 삼국시대의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광주 전남 지역에는 교수님도 안 계셔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호남 지역에서 예. 미술사학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것의 가치를 드러내야 사실 문화가 더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많은 전공자들이 배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 전시 인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이 박물관에서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78년에 개관한 이래로 저희가 전시를 100회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시라 함은 상설 전시실이 있어요. 그리고 기획 전시실이 있고요. 상설 전시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통사적으로 우리가 보여드리는 전시실이 지금 2층에 2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전시실은 뭐냐면 그때그때 계기별로 다른 주제를 정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전시를 하는데요. 그 기획 전시 중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도문화전 시리즈가 있어요. 남도문화전은 우리 이제 광주 전남의 시군 단위의 그 지역을 택해서 그 문화상과 역사상을 저희가 모아서 전시를 하거든요. 지금 마치 여수전처럼요. 그래서 지금 여수전이 7번째인데요. 그간 뭐 광주, 고흥, 뭐 담양, 강진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시를 하면 시군에서 뭔가 사업하기도 훨씬 더 좀 용이해지시죠. 그래서 여수도 이제 여수 시립박물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설 전시는 고정된 네. 기본적인 전시고 예. 그다음에 기획 전시라는 것은 예. 그때그때 1년에 2번 네. 계속 바꿔주는 네. 그런 전시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전시 중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시는 있나요? 네, 저희 박물관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실감형 체험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700년의 시간 여행, 신안 도자기를 찾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들어가시면 그 관람객들이 기기를 착용을 하고 마치 자신이 중국의 경원항에서 선적을 해서 막 그 바다를 건너서 딱 도착을 해서 우리 광주박물관에 전시되는까지 일정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향후는 우리가 문화재가 조금 더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VR, 가상현실을 넘어서 네. XR, 예. 확장현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네네. 그럼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겠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어른들도 좋아하십니다. 네 번째, 교육 인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박물관에서 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의 유물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박물관 교육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어린이, 그리고 성인, 그다음에 뭐 외국인, 그다음에 교사, 학생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물관이 자랑하고 싶은 건 어린이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특별히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신창동 유물과 그다음에 도자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도 마치 어린이 박물관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어서 박물관의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하계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이영신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린이 박물관이잖아요. 네, 그럼 네. 여기서는 주로 어떤 걸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 아이들이 놀면서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뭐 소근육 활동을 한다든지 대근육 활동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몸소 익힐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네. 아이들이 박물관 하면 네. 뭐 좀 재밌다 이런 생각보다 약간 좀 진부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네.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근데 최근에 박물관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박물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제일 재밌다고 합니까?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광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있습니다. 벌써 1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박물관을 계속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올 때마다 주제가 바뀌고 이론 학습도 하고 체험 학습도 하고 답사를 가기도 하고 다채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 교육? 교수님 혹시 박물관에서 잠을 자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네, 박물관 전시실 그 홀 있잖아요. 거기에 텐트도 치고 아이들이 랜턴을 들고 그 전시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 유물을 찾고 또 거기에 맞는 이제 그림도 그리고 또 글도 쓰고 하는 그런 체험이었는데 박물관은 살아있다. 네. 정말 그거랑 똑같네요. 네, 맞죠. 이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희 솔직히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계속 제잘제잘 떠들고 저희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잠을 안 자서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성인 프로그램 여쭐게요. 네, 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뭘 하나요? 성인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박물관 공방, 박물관 화원, 박물관 규방 해서 3가지 프로그램을 12차시씩, 그러니까 공방 12번, 뭐 화원 12번, 규방 12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습 위주의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 성인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문화를 먼저 탐구를 하고 공방에서는 도자기를 빚거나 화원에서는 한국화 그림을 그리고 또 규방에서는 바느질을 하고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의 박물관과 네. 현재의 박물관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런 그런 전시나 그런 교육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전시를 감상하는 것에서 끝났다고 하면 감염병 상황에 특히 4차 산업이 발달한 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에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교육 프로그램 교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교구를 보내드리고 또 그 교구를 활용해서 직접 저희 박물관의 영상을 보면서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뮤지엄 온 플레이라고 MOP라는 온라인 놀이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그냥 단순하게 보고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를 게임하듯이 인터랙티브 아트를 이렇게 좀 경험을 하면서 좀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상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체험을 남기고 가십니다. 교구가 꽤 많네요. 이걸 다 학예 네. 연구사님이 만든 겁니까? 네, 저와 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네. 뭐 간단하게 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고려음이라는 특별전을 진행을 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청자 아트북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문화재 관련한 내용이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와 관련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 왼쪽에는 정말 일반적인 문화재에 대한 그런 설명과 함께 질문을 던져드리고 오른쪽에서는 현대적인 기법으로 문화재를 만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컬러링도 있고 또 이렇게 문화재를 스크래치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여기 미로 찾기 하면서 문양의 세세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제일 뒤에는 또 이렇게 페이퍼 토이로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개발하신 겁니까? 네. 와,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으로 총 13개 정도의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광주나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강원도, 경기도 쪽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이
나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 박물관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대상인지, 그러니까 유아인지, 가족인지, 초등인지, 아니면 학교 단체나 뭐 그런 희망 단체인지에 따라서 그 누리집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또 학교 단체나 이런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네. 문화역사박물관 네네. 맞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박물관의 종류가 좀 궁금한데요. 네. 요즘에는 워낙 박물관의 성격이 다양해지면서 예컨대 자연사, 그러니까 동물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물들을 모아서 자연사 박물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항공 우주의 기술에 대한 물건들을 모아서 박물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박물관으로 지금 분화되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 네. 과학박물관, 예. 미술박물관, 예. 근데 여기는 문화역사박물관. 그렇죠. 맞습니까? 예, 예. 박물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물관이 앞으로 특히 광주박물관이 네. 앞으로 어떤 쪽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지 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해야 될 임무는 뭐냐면 주변의 문화기관하고 연계를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주력해서 하는 것이 중해공원 문화벨트예요. 예를 들면 중해공원에 지금 광주 시립역사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뭐 문화예술회관 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연계를 해서 국립광주박물관 포함해서 문화를 향유하는 그 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좀 친밀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하나의 과제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개념은 사실 강진하고 해남, 고흥 그런 도자 전문 박물관하고의 벨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넘어서 한국 전체에 포괄하는 우리가 도자 전문 박물관의 어떤 네트워크를 또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도자기의 문화상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가는 것이 저희 국립광주박물관의 어떤 지향점입니다. 도자기가 세계적인 교류거점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네, 신안선 유물이네요. 그렇죠. 신안선 유물이죠. 자, 끝으로 관장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가까운 계획은 도자문화관의 건립이죠. 도자문화관의 건립을 계기로 해서 좀 지역과 그 다음에 국내외적인 네트워킹이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도자문화관의 건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조금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박물관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여기가 참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의 보고구나 하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정원도 기존의 정원하고 합쳐서 좀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명소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관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신안선 유물에 대해서 네. 제가 알았고요. 네. 그 신안선 유물을 정말 잘 보존을 하고 또 앞으로 갖고 와서 세계적인 교류거점이 된다는 사실까지 네.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자 논어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알고 옛것을 바탕으로 새것을 알고 미래를 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옛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즉 미래를 위해서는 역사를 먼저 살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역사는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부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했다면 미래에는 우리 내부의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찾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인 문화재를 미래의 보물로 인지하고 이에 걸맞게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창의 진로로 찾아뵙겠습니다.